내일이 수능 날이네요. 제가 뭐 교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는 강원도에 강원일보라고 있어요. 근데 그 강원일보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거기에 지금은 아마 그분이 편집국장쯤 할 겁니다. 아마 그 기자분이 제 블로그를 들어와서 보고서 그 사회면 톱 기사로 수능 전날이니까 며칠 전날이니까 뭐 톱 기사가 될 거 아닙니까? 수능 대비법이니까. 행복 호르몬 분비를 통한 수능 대비법 이런 제목으로 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만화가를 동원해서 만화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좀 줄여서 말하자면 식사를 많이 하고 적당량을 하라는 거 다 알고 있죠. 한 3분의 2 정도만 먹어라. 두 번째는 특식을 절대로 시켜주지, 수능 보는 날이라고 아주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지금 이 말씀은. 끝나고 먹이는 건 상관없지만 수능날 아침에 우리 아들이 수능 보러 간다고 좋은 특별한 음식을 절대로 먹이지 말아라. 익숙한 음식을 먹어라. 사람도 익숙한 사람이 편하잖아요. 그날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잘못해서 장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면요. 문제가 잘 안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. 또 수능 보는 그 시험장을 생각해보고 들어가서 앉았을 때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서 평상시 애가 모의고사 볼 때 항상 문제집 받아 한 것처럼 떨지 않으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. 그거 하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.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볼펜에 감사하고 책상에 감사하고 옷에도 감사하고 하여튼 뭐든지 다 감사하는 거예요. 그렇게 유지를 일주일 전서부터 쫙 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감사한 마음을 먹으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. 그 왜 중요하느냐? 잘 모르겠는 문제를 딱 찍었을 때 행복 호르몬이 많이 최적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찍을 때 잘 찍혀요. 정답을 잘 맞힐 수 있어요. 이게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?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환경에서 잘 모르겠는 이제 꼭 4가지 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2개는 틀린 거 확실하고 요 2개가 요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. 보통 출제자가. 그럴 때 딱 직관적으로 알아챌 때 그 행복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훨씬 유리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라는 것입니다. 또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. 상대방을 만만히 보고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. 저쪽 상대방의 목사님이 저보다도 선배고 이러고 보니까 잘 칠 것 같지 않아? 전국대회 우승은 했다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상상외로 잘 치는 거예요. 그때 마음을 돌리라 해도 될까요? 안 될까요? 절대로 안 됩니다.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마음을 독하게 먹고 들어가지 않으면요. 중간에 마음 고치기가 어려워요.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스포츠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상대가 개미만 하더라도 코끼리처럼 보고 또 코끼리처럼 거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개미처럼 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오늘 그걸 제가 어기고 게임에 들어가서 되게 아쉽더라고요. 사실 한번 정말 독한 맘 먹고 해봤으면 해볼 만한 게임이 충분히 이겼을 것 같은데 게임을 진 거 보니까 제 파트너도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대방을 너무 만만히 보고 하다가 저 때문에 진 것 같아가지고 후회가 많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. 매일 먹던 음식만 먹어라. 익숙한 음식을 먹어라. 그 다음에 식사는 적게 하라. 그 다음에 불안, 초조, 공포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 검은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면요. 뇌가 딱 멈춰가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해답을 잘 못 쓰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답을 한 칸씩 내렸을 수도 있어요. 그게 다 불안, 초조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럴 때는 신나는 감사 훈련으로 확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 더 뒤덮어버려라.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 현장을 미리 자꾸 시뮬레이션으로 생각해보고 문제를 받았을 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갖게 그 상상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.
그건 참 그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. 스포츠계에서는 너무너무 많아요. 근데 이 수능도 똑같잖아요.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건 똑같잖아요. 그 시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수능 감독관이 양 앞뒤로 한 명씩 있고 그다음에 옆에서 이 시험 문제지 이렇게 남기는 소리에 뭐 바삭바삭거리는 소리에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국어 영역에 뭐 이런 걸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런 걸 자꾸 상상했기 때문에 딱 받아보면 익숙하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도 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식사를 만들어주는 가족과 어머니와 농부들이 농사진 거 조물주들이 햇빛을 비춰줘서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. 사실 이 우측뇌가 활성화가 되면은 저절로 직관적으로 문제가 저절로 알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.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명대사께서 일본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왜 그 여러 가지 그 설화가 있잖아요. 이렇게 깃발을 해놓고 그 깃발을 써놓은 문장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거꾸로 읽기도 하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.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두뇌 카피 능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책도 딱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볼 수도 있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런 아주 자비심 속에서 감사한 마음 속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폭포수의 법칙이라고 그걸 말해요. 감사한 마음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떨어지는 낙차는 크다. 점점 더 아이디어가 잘 생겨나고 문제가 반짝 잘 생각하고 그 잘 가물가물하는 기억도 빨리 기억나게 만들어줘요.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속으로 행복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중요한 행사에 가면요 2가지로 나타나요. 저는 체육교사를 했기 때문에 선수를 데리고 출전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잖아요. 이제 선수가 그 전국대회 4강 안에 들어서 대학을 가게 되면 장학생으로 가게 됩니다. 그럼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. 5천만 원을. 옛날에 5천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. 그걸 따먹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. 상금으로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이기려고 노력하겠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이기려고 그러면 욕심을 가진 거잖아요. 이미. 그럴 때 몸에 긴장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잘하던 플레이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깨우쳤어요. 그걸 무려 25,000번을 봤어요. 게임을 다니면서. 17년 동안.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.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조금만 불안한 생각이 들면 감사한 마음으로 뒤덮는 거야. 어머니가 감사한 생각, 아빠가 감사한 거, 뭐 선생님이 감사한 거, 친구가 감사한 거, 좋은 생각만 떠올리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렇게 머릿속에 잘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. 그게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.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를 딱 생각해보고 또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에 쉬운 문제를 딱 본 거 보면 그게 문제에 저는 그랬어요. 수학 그 시험 문제를 쉬운 문제만 쫙 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수능지를 보니까 그거에서 다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. 수학에서 오히려.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을 맞은 편이었었거든요. 그런 예가 있다는 거.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,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 그런 것들이 막 저절로 떠오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시험 문제를 1, 4, 3, 1 이렇게 4개씩 이렇게 4개씩 답을 외워가지고
딱 쓰고 또 다시 4개씩 이렇게 밑으로 쓰면은 한 칸씩 밀려 쓸 염려가 전혀 없잖아요.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기법은 아마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. 저는 뭐 장학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45살이 넘어서 이런 학원에서 이런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좋은 성적을 맡길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